1983년 2월 8일 일본 도쿄 오쿠라 호텔. 73살의 노인이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날이 밝자마자 전화기를 잡았어요. 상대는 서울에 있는 홍진기 중앙일보 회장이었어요. 결심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반도체 해야겠습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실을 공표해 주세요. 당시 세계 최고 기업 인텔은 이 노인을 보고 비웃었어요. 과대망상증 환자라고요. 일본 미쓰비시는 삼성이 반도체에서 성공할 수 없는 5가지 이유라는 보고서까지 냈어요. 그런데요, 지금 삼성 반도체는 세계 1위예요. 73살에 내린 그 결단 하나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꿨어요. 그 노인이 호암 이병철 회장이에요. 그런데요, 세상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 사람이 인생에서 딱 하나 가장 후회한 게 있어요. 돈이 아니에요. 사업이 아니에요. 바로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람을 곁에 뒀던 것, 좋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 그게 가장 후회된다고 했어요. 지금 당장 핸드폰 연락처를 열어보세요.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 내 편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요, 이병철 회장이 80년 인생에서 깨달은 절대 가까이 두면 안 되는 사람, 그 특징을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2가지 중 하나를 느끼실 거예요. 아, 다행이다. 내 곁엔 없구나. 아니면 큰일 났다. 지금 당장 정리해야겠다. 부디 앞에 감정이기를 바라요. 그러려면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하셔야 해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이병철 회장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기 전의 이야기예요. 일본 유학을 떠나기 전 이병철 회장은 집안 머슴들을 모두 불렀어요. 그리고 독립 자금을 줬어요. 전별금이라고 했어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명 한 명 직접 챙겼어요. 아랫사람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어요. 그 시절부터 이병철 회장은 사람을 봤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듣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걸 먼저 봤어요. 그리고 평생 논어를 곁에 뒀어요. 가장 감명받은 책이 뭐냐고 물으면 서슴없이 논어라고 했어요. 논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살피고 그가 무엇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를 관찰하라. 이 말이 이병철 회장이 평생 사람을 보는 기준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 일생의 80%는 인재를 모으고 교육시키는 데 시간을 보냈다. 1년의 개는 곡물을 심는 데 있고 10년의 개는 나무를 심는 데 있으며 100년의 개는 사람을 심는 데 있다. 사람이 전부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을 보는 눈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수없이 실패하고 수없이 상처받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오늘 드릴 이야기는요, 이병철 회장이 평생 실전에서 깨달은 절대 가까이 두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기업 경영에서 나온 이야기지만 우리 일상에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첫 번째 유형입니다.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이병철 회장이 삼성을 키워가던 시절이었어요. 곁에 오래 함께한 임원이 한 명 있었어요. 성실하고 말도 잘 들었어요. 회의 때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분명히 지시를 내렸는데 다음 주에 보면 달라진 게 없어요. 이병철 회장이 다시 말했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한 거 어떻게 됐나? 그 임원이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병철 회장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혼자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들은 게 아니구나. 그냥 고개를 끄덕인 거구나. 이병철 회장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무서운 사람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알아듣는 척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 기업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 속에도 반드시 한 명씩은 있어요. 경기도 수원에 사는 67살 박정수 어르신은요, 30년 된 친구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한 가장 오래된 친구였어요. 결혼도 비슷한 시기에 했어요. 아이들도 함께 키웠어요. 명절이면 서로 집에 놀러 갔어요. 30년 동안 함께한 시간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았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 정수 어르신은 이상한 걸 느꼈어요. 대화가 겉돌아요. 분명히 말하는데 상대방 반응이 이상해요. 고개는 끄덕여요. 맞아. 맞장구도 쳐요. 그런데 다음에 만나면 달라진 게 없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정수 어르신이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오른쪽 무릎이 많이 아팠어요. 그 친구에게 말했어요. 요즘 무릎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아. 친구가 말했어요. 그래, 꼭 가봐. 무릎은 빨리 잡아야 해. 한 달이 지났어요. 그 친구를 다시 만났어요. 친구가 물었어요. 요즘 어때? 정수 어르신이 말했어요. 무릎 때문에 병원 다니고 있어. 친구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아, 무릎이 어디 아팠어? 정수 어르신은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한 달 전에 분명히 말했는데 기억이 없는 거예요. 들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옆에 있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 정수 어르신은 달라졌어요.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만나도 날씨 이야기, 음식 이야기만 해요. 오래 만나도 가까워지는 느낌이 없어요. 같이 있어도 외로워요. 정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어요. 30년을 함께 했는데 이제야 알았어요. 그 친구는 나를 들은 게 아니라 그냥 곁에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이 정말 아팠어요.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경영의 기술보다 그 저류에 있는 기본적인 생각, 인간의 마음가짐에 관한 것이다. 능력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먼저 봤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음가짐이 없는 거예요. 들으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 곁에 오래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말을 줄이게 돼요. 감정을 숨기게 돼요. 결국 나 자신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상대방 때문에 내가 변해가는 거거든요. 딱 하나만 확인해 보세요. 오늘 대화하고 나서 내가 한 말이 다음에 만났을 때 상대방 행동에서 나타나는지, 그게 안 나타나면요, 그 사람은 못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의 됨됨이를 입사 때부터 훈련시키고 있다. 됨됨이의 첫 번째가 바로 듣는 것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진심으로 듣는 것. 그게 됨됨이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지금 곁에 이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30년, 40년을 함께 했어도 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라면요. 이제는 그 사람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지 마세요. 에너지가 아까워요. 그 에너지를 진짜 들어주는 사람에게 쓰세요. 두 번째 유형입니다. 알아듣기는 해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병철 회장이 가장 지치게 만드는 유형이라고 직접 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이병철 회장의 첫 번째 사업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이병철 회장의 첫 사업은 마산에서 시작한 정미소였어요. 그런데요, 1년 만에 자본금의 3분의 2가 날아갔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병철 회장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신 실패 원인을 분석했어요. 쌀값이 오를 때 사고 내릴 때 파는 군중 심리를 따른 게 문제였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바로 실천했어요. 거꾸로 했어요. 오를 때 팔고 내릴 때 샀어요. 그때부터 흑자가 났어요. 아는 것을 바로 실천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이병철 회장이 평생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의 차이, 그 차이가 인생을 바꾼다는 걸 직접 몸으로 보여줬어요. 삼성이 막 성장하던 시절이었어요. 이병철 회장 곁에 오랫동안 함께한 기획 담당 이사가 있었어요. 머리가 좋았어요. 눈치도 빨랐어요. 회의 때마다 핵심을 잘 짚었어요. 이병철 회장도 처음엔 믿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믿고 맡길 수 있겠다.
그래서 중요한 사업 기획을 맡겼어요. 회의가 끝날 때마다 그 이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회장님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반드시 실행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여전히 달라진 게 없어요. 이병철 회장이 물었어요. 지난번에 지시한 것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 이사가 말했어요. 네, 회장님, 지금 검토 중입니다. 곧 실행하겠습니다. 또 한 달이 지났어요. 여전히 검토 중이었어요. 이병철 회장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은요, 알아듣는 척은 하는데 움직일 생각이 없구나. 이병철 회장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적어도 솔직하다. 그런데 알아들으면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이미 무엇이 문제인지 스스로 알고 있다는 뜻이다. 알면서 안 하는 거다. 그게 더 무섭다. 이병철 회장은 호암자전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무한 탐구와 무한 정진의 태도야말로 사람이 갖춰야 할 자세다.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무한 정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 회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일상 속에도 있어요. 경남 창원에 사는 68살 최명수 어르신은요, 20년 지기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요, 말을 참 잘했어요. 대화할 때마다 공감을 잘했어요. 맞아. 그렇게 해야지. 나도 그렇게 해볼게. 이런 말을 잘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그 친구가 건강이 많이 나빠지고 있었어요. 명수 어르신이 걱정이 됐어요. 운동 좀 해. 이러다 큰일 나. 그 친구가 말했어요. 맞아, 나도 알아. 다음 주부터 운동 시작해야지. 그런데 다음 주가 됐어요. 친구는 운동을 시작하지 않았어요. 다음 달부터 시작하려고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면 다음 달이 됐어요. 여전히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해 겨울이었어요. 그 친구가 쓰러졌어요. 명수 어르신은 병문안을 갔어요. 병원 침대에 누운 친구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친구야,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 친구가 말했어요. 알았는데 그냥 미뤘어. 알았는데 그냥 미뤘어. 이 말이요.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에요. 아는 것을 실천하지 않는 습관. 그 습관이 결국 자기 자신을 망가뜨린 거예요. 이병철 회장은 그 기획 담당 이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엔 기회를 줬어요. 2번, 3번. 그런데 달라지지 않자 결국 그 자리에서 내보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한 번의 실천이 100번의 말보다 낫다. 말만 하는 사람은 아무리 오래 함께해도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곁에 이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는 사람. 다음에, 나중에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할수록 실망이 쌓여요. 실망이 쌓이면 내가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하세요. 3번째 유형입니다. 말로는 의리를 앞세우면서 결정적 순간에 등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이병철 회장이 평생 가장 경계한 유형이에요. 1987년이었어요. 일간지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우리나라 반도체가 일본 반도체를 베꼈다. 이 기사를 본 이병철 회장은 곧장 수원 반도체 공장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불호령을 내렸어요. 기껏 남의 거 베끼라고 평생을 건 반도체 사업을 시작한 줄 아나. 영국은 증기기관 하나를 개발해서 세계를 제패했다. 우리도 우리 것을 만들어야 한다. 그 순간이었어요. 이병철 회장은 봤어요. 불호령 앞에서 2 종류의 사람이 있었어요.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것을 만들겠다고 한 사람,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려 한 사람. 어려운 순간에 누가 남는지, 그게 진짜를 가르는 기준이에요. 이병철 회장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말하는 걸 배우는 데는 2해가 걸렸지만 말하지 않는 법을 익히는 데는 60해가 걸렸다. 말을 앞세우는 사람을 평생 경계했다는 뜻이에요. 삼성이 한창 성장하던 시절이었어요. 이병철 회장 곁에 10년 넘게 함께한 측근 임원이 있었어요. 그 임원은요,
의리가 남달랐어요. 회장님만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곁에 있겠습니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회식 자리에서도 출장길에서도 항상 이병철 회장 곁에 있었어요. 이병철 회장도 그 임원을 믿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구나. 그런데요. 어느 해였어요. 삼성이 큰 위기를 맞았어요. 정부와의 관계가 틀어지고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 임원은요. 그때부터 슬그머니 달라졌어요. 보고가 늦어졌어요. 연락이 뜸해졌어요. 회의 때 말이 줄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 임원이 사직서를 냈어요. 이병철 회장은 그 사직서를 받아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측근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잘 나갈 때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있어. 어려울 때 곁에 남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야. 그리고 이런 말도 남겼어요. 말을 앞세우는 사람을 처음부터 경계했어야 했는데 의리라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정작 의리가 없더라. 그런데요. 이런 사람이 회사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도 반드시 한 명씩은 있어요. 전북 전주에 사는 65살 김용수 어르신은요. 사업을 오래 하셨어요. 잘 나갈 때는 형님, 형님 하면서 따라다니고 내가 어려울 때는 내 편이 돼주겠다고 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형님 곁에 있겠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용수 어르신은 그 말을 믿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구나. 그런데요.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연락이 조금 뜸해졌어요. 바쁘겠지.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연락이 더 줄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완전히 연락이 끊겼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그 사람은 이미 용수 어르신이 어려워지는 걸 알고 슬그머니 다른 사람 곁으로 갔더라고요. 더 잘 나가는 사람을 찾아서요. 용수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려울 때 가장 필요한 게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딱 그때 사람이 없었어요. 그게 가장 힘들었어요. 돈보다 사람이 없는 게 더 힘들었어요.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히 하라. 소중히 할 인연이 있다면 처음부터 걸러내야 할 인연도 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잘 나갈 때 나타나는 사람, 어려울 때 사라지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의리라는 말을 많이 할수록 정작 의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말보다 어려울 때 곁에 있는 행동, 그게 진짜 의리예요. 이병철 회장은 그 임원이 떠난 후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일이 잘 될 때는 누구나 옆에 있어. 일이 틀어졌을 때, 몸이 나빠졌을 때,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을 때, 곁에 남는 사람이 진짜다.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그 사람이요. 내가 어려워졌을 때도 곁에 있을 사람인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3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어요. 공감되신 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4번째 장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말한 진짜 좋은 사람의 조건이에요. 지금까지 절대 가까이 두면 안 되는 사람 3가지 유형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요. 이병철 회장은 나쁜 사람을 걸러내는 것만큼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것도 똑같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삼성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던 때였어요. 주위 모든 사람이 말렸어요. 그게 될 리 없다고, 무모하다고, 망한다고. 이병철 회장은 흔들렸어요. 정말 내가 틀린 걸까? 그 순간이었어요. 곁에 있던 한 임원이 말했어요. 회장님, 저는 회장님 판단을 믿습니다.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말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그 임원은 그날 이후 새벽부터 밤까지 반도체 사업 자료를 연구했어요. 회장님이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준비했어요. 말로만 하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이병철 회장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 임원 덕분에 반도체 사업을 밀어붙일 수 있었어요. 능력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진심이 나를 움직였어요. 이병철 회장은 좋은 사람의 조건을 딱 이렇게 정리했어요. 운둥근,
오늘 만드는 것은 끈기다. 끈기 있게 곁에 있어주는 사람, 우직하게 믿어주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함께 버텨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예요. 구체적으로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병철 회장이 평생 곁에 뒀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이에요. 이병철 회장 곁에 오랫동안 함께한 비서실장이 있었어요. 그 비서실장은요, 이병철 회장이 말하기 전에 이미 준비가 돼 있었어요. 회장님이 필요할 것 같은 자료, 회장님이 불편해할 것 같은 상황, 미리 파악하고 미리 해결했어요. 이병철 회장은 그 비서실장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어요. 작은 약속, 큰 약속, 모두 지켰어요. 우리 일상에서도요. 작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약속도 지켜요. 두 번째, 어려울 때 곁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병철 회장이 정부와의 관계로 가장 힘든 시절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졌어요. 그런데 한 명이 있었어요. 전화도 없이 그냥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앉아 있었어요. 이병철 회장이 물었어요. 무슨 일로 왔나? 그 사람이 말했어요. 그냥 왔습니다. 회장님 혼자 계실 것 같아서요. 이병철 회장은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대요. 나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어려울 때 전화 한 통 없이 그냥 와서 옆에 앉아 있어 준 사람. 그게 진짜예요. 경기도 의정부에 사는 75살 이정자 어르신은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사셨어요. 그런데요. 곁에 한 친구가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아무 말 없이 찾아왔어요. 그냥 옆에 앉아 있었어요. 밥을 차려줬어요. 설거지를 했어요. 이불을 개줬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있어줬어요. 정자 어르신은 그날을 이렇게 기억해요. 그 친구가 한 말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냥 있어줬다는 것, 그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게 진짜 친구예요. 세 번째,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병철 회장은 회의할 때 특이한 습관이 있었어요. 말을 적게 했어요. 대신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었어요. 중간에 끊지 않았어요. 핸드폰을 보지 않았어요. 딴 데 눈을 돌리지 않았어요.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말하는 걸 배우는 데는 2해가 걸렸지만 말하지 않는 법을 익히는 데는 60해가 걸렸다. 듣는 것, 그게 60해가 걸린 공부였어요. 내가 말할 때 상대방 눈이 나를 향해 있는 사람, 핸드폰을 내려놓는 사람, 내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네 번째, 이득 없이도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병철 회장이 가장 오래 곁에 뒀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나한테 얻을 게 없어도 연락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사업이 잘 될 때도 어려울 때도 똑같이 연락했어요.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득을 보고 다가오는 사람은 이득이 사라지면 떠나요. 이득 없이 다가오는 사람은 이득이 사라져도 남아요. 그 사람이 진짜예요. 충남 공주에 사는 69살 오복순 어르신은요. 평생 함께한 친구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 친구는요. 그냥 생각이 나면 연락했어요. 오늘 시장에서 내가 좋아하는 나물 봤어. 너 생각났어. 이런 연락을 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생각났다고. 복순 어르신은 그 친구에 대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친구 연락을 받으면요. 내가 누군가한테 기억되고 있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게 제일 큰 위로예요. 아무 이유 없이 연락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예요. 다섯 번째, 나쁜 소식을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이에요. 이병철 회장이 가장 신뢰한 임원이 있었어요. 그 임원은요, 좋은 소식만 가져오지 않았어요. 나쁜 소식도 그대로 가져왔어요. 회장님, 이 사업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나쁜 소식도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일상에서도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보다 때로는 쓴말을 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내 편이에요.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정리했어요. 좋은 사람은 거창한 사람이 아니에요.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 어려울 때 곁에 있는 사람,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이득 없이도 함께하는 사람, 솔직하게 말해주는 사람, 이 5가지가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곁에 둬야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곁에 이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있다면요. 그 사람,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병철 회장은 말했어요. 의심이 가거든 쓰지 마라. 일단 썼으면 의심하지 마라. 한번 믿기로 한 사람에게는 전부를 맡겼어요. 여러분도요. 진짜 사람을 찾으셨다면 전부를 드리세요. 그 관계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가장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5번째 장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말한 인생 후반에 더 중요한 이유예요. 이병철 회장은 평생 논어를 곁에 뒀어요. 논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가 하는 행동을 보고 그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살피고 그가 무엇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를 관찰하라. 이 말이요. 젊었을 때는 그냥 읽고 넘겼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말이 더 깊이 느껴졌대요. 젊었을 때는요. 나쁜 사람 곁에 있어도 에너지가 있어서 버텨요. 상처를 받아도 금방 털고 일어나요. 새로운 사람을 만날 기회도 많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요. 달라져요. 에너지가 줄어요. 나쁜 사람 한 명이 내 하루를 다 갉아먹어요. 상처가 오래 남아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도 점점 어려워요. 이병철 회장은 인생 말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젊었을 때는 실수해도 괜찮다. 다시 시작할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면 사람 하나 잘못 두면 회복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인생 후반에 사람을 더 신중하게 골라야 한다. 이병철 회장 곁에 오랫동안 일한 임원이 있었어요. 그 임원이 퇴직한 후 이병철 회장을 찾아와 물었어요. 회장님,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게 뭡니까? 이병철 회장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람을 곁에 뒀던 것, 좋은 사람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 그게 가장 후회돼요.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어요. 사업은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잘못된 사람 곁에서 보낸 시간, 그게 가장 아까워요. 그런데요. 이병철 회장이 말년에 특히 강조한 게 하나 있어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싶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건 당연한 이치다.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나는요.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진심으로 들어본 적이 있나요? 내가 한 말을 실제로 실천해 본 적이 있나요? 친구가 어려울 때 내가 먼저 연락했나요? 이득이 없어도 그 사람 곁에 있었나요? 불편한 말도 솔직하게 해줬나요? 이 5가지에 자신 있게 예스라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좋은 사람이에요. 강원도 춘천에 사는 71살 박영철 어르신은요. 평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내 곁에는 좋은 사람이 없을까? 그런데요. 어느 날 딸이 말했어요. 아빠가 먼저 연락한 적 있어? 아빠가 먼저 찾아간 적 있어? 아빠가 먼저 들어준 적 있어? 영철 어르신은 그 말에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생각해보니 없었어요. 항상 받으려고만 했어요. 영철 어르신은 그날 이후 달라지기로 결심했어요. 먼저 연락했어요. 먼저 찾아갔어요. 먼저 들어줬어요. 그랬더니요. 사람들이 곁에 오기 시작했어요. 영철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어요.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만 했는데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니까 좋은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결국 내 인생을 만든 건 내가 선택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요, 그 선택은 상대방만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게 먼저예요. 내가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 곁에 와요. 그게 인생의 이치예요. 오늘 이병철 회장이 80년 인생에서 깨달은 절대 가까이 두면 안 되는 사람, 그 이야기를 함께 들으셨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 알아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 의리 앞세우고 등 돌리는 사람, 그리고 진짜 좋은 사람의 조건, 5가지도 말씀드렸어요. 이 모든 이야기가 따로따로 보이십니까? 사실 하나로 연결돼 있어요. 이병철 회장은 이걸 하나의 긴 도미노라고 했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 곁에 있으면 대화가 형식만 남아요. 대화가 형식만 남으면 신뢰가 사라져요. 신뢰가 사라지면 결정적 순간에 등을 돌려요. 등을 돌리면 내가 혼자 남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 곁에 있으면 대화가 깊어져요. 대화가 깊어지면 신뢰가 생겨요. 신뢰가 생기면 어려울 때 곁에 있어요. 곁에 있어주면 인생이 꽃을 피워요. 이병철 회장은 인생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는 삼성을 만들었지만 삼성을 만든 건 사람이었다. 내가 고른 사람들이 삼성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 고른 사람들이 가장 힘든 순간들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2가지를 부탁드려요. 첫 번째,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인가? 말한 것을 실천하는 사람인가? 어려울 때도 곁에 있는 사람인가? 두 번째,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는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인가? 내가 한 말을 실천하는 사람인가? 누군가 어려울 때 먼저 찾아가는 사람인가? 이 2가지를 오늘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달라질 거예요. 이병철 회장이 평생 가장 아꼈던 말이 있어요. 1년의 개는 곡물을 심는 데 있고 10년의 개는 나무를 심는 데 있으며 100년의 개는 사람을 심는 데 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 어떤 사람을 심으실 건가요? 좋은 사람을 심으세요. 그리고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세요. 그게 이병철 회장이 80년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남긴 가장 소중한 지혜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정말 잘하셨어요. 끝까지 앉아 계셨다는 것 자체가 더 좋은 인간관계를 원하신다는 마음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 마음이 있는 분은 반드시 달라질 수 있어요. 지금 댓글창에 딱 한 줄만 써주세요. 나는 지금부터 이런 사람을 곁에 두겠다. 또는 나는 지금부터 이런 사람이 되겠다. 그 한 줄이 여러분의 첫 번째 변화가 될 거예요. 그 한 줄이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분에게도 큰 용기가 된다는 것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고 더 따뜻한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의 남은 날들이 두려움보다 설렘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